안녕하세요. 정화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의회편 원효 불기 부분과 관련해서 천자문의 문학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천자문의 낭독을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이럴 영책이요 지수열장이라 할래 서왕이요 주수동장이라 율려성세요 율려조양이라 운등치우요 노결위상이라. 천자문은 사원고시로 259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문집이고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문학작품이라는 게 그 문학작품을 지었던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 문화를 어느 만큼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이란 어느한 사회의 거울이고 하나의 사회의 어떤 제도에 따른 언어라는 제도에 따른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천자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천자문의 작가는 위나라의 문제인 조비와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잠수형까지 갔다가 살아서 천자문을 지었다고 하는 종효라고 하는 쇠국종자 종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일천천자 천자문으로 바꾸어 통용이 됩니다만 처음에는 하늘천자 천자문으로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비가 한나라의 헌제를 칼로 협박을 해서 황희를 창탈한 데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함으로써 촉발이 된 정치적인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한테 저항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그냥 둬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나라의 문제였던 조비의 아버지 조조, 이제 말하면 위나라 무제지요. 그 무제를 도와서 아주 충성심을 다했던 그런 어떤 종효 선생의 그런 재능과 뛰어난 그 책략을 높이 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반대하고 헌제를 그렇게 협박을 해서 황희를 찬탈한 데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잘 회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잠수를 하라는 목을 베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충성심이 참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 충신을 또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나쁘게 보겠어요. 명분을 줍니다. 내일같이 이제 형을 집행할 텐데 오늘 밤에 이제 말하자면 사자로 되어 있는 259절로 되어 있는 그런 천자 형태의 어떤 글을 한번 지을 수 있다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겠노라. 다만 글자가 겹치면 안 되겠다. 정말 그렇게 하룻밤새에 지었던 겁니다. 그는 머리가 하얗게 됐어. 그래서 백수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엿볼 수 있는 천자문의 한두 가지를 예를 들면 그 출전이나 전거가 확실치 않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지현황은 우주홍황은
그 천지현왕의 현이 바로 노자의 도교를 말하고 현왕의 황은 황제의 방수를 말한다 이 말이야. 온 세상 천지가 다 도교와 그런 황제의 어떤 방술로 뒤덮여 나라가 어지럽혀져. 그 다음에 우주홍황이라. 그러니까 낙양을 우경이라 했고 장안을 주경이라고 했는데, 낙양과 장안이 말하자면 저 수도 서울 아닙니까? 그가 완전히 황폐해가고 있다. 내 나라가 망한다 말이야. 또 중간에 보면은 진초 경패요 조의 고냉이라는 게 나옵니다. 진나라와 청나라는 적절한 그 책략을 써가지고 패권을 다시 되찾았지만, 조나라와 위나라는 그 거짓 평화 조약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합종연획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46년 만에 위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분에 그런 게 나옵니다. 옛날에 한문을 처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초학습서로서 주저없이 천자문을 손에 들게 했습니다. 저도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그 무릎에 앉아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천자문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천자문을 다 배우고 나서는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책거리라고 그래가지고 백설기떡을 만들고 할머니 이모들 못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저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 천자문은 6세기 무렵에 중국 후량 무제 때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풀이로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천자문을 짓고 머리가 하얗게 됐다고 해서 백수문이라고 그런 점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백제 아신왕 때입니까? 그 왕인 박사가 그 논어와 천자문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파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후량 주흥사 때보다 한 100년이 앞서 있어요. 또 이 종료의 어떤 천자문 이것은 거의 한 300년 정도 앞서 있죠. 최소한 20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흥사가 이것을 처음으로 저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인 박사가 일본에 전파했던 천자문은 아마 종료의 그런 천자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세기 에도 시대의 학자요 정치가였던 아라이 히쿠세키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력히 주장하면서 주흥사의 천자문은 6세기고 왕인 천자문의 전파는 5세기 일이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이고 참 허탄한 이야기다. 이렇게 동문통고라고 하는 글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또 그 방증으로서 일본의 토성에는 임금왕자 왕씨가 없노라 뭐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었어요. 이 종료라는 사람은 산동성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참 뛰어나가지고 신농으로 알려졌고 그 뒤에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고
또 글씨를 잘 썼어. 그가 공직에 있을 때 노예들의 어떤 그 일을 정리함에 있어서 자신만이 아는 글씨체를 썼다. 그래서 그 노예 예자 해서 예서라고 하는 글씨체가 생기기까지 됐습니다. 그런 이런 어떤 위나라의 문제, 조비의 어떤 잘못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왜 한나라의 헌제를 갖다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황희를 천탈했느냐. 고쳐라. 다시 복귀해라. 잘못을 알았으면 고치는 것이 옳다. 그게 바로 지과 필계라는 것이죠. 잘못을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응? 등능왕왕이라. 뭔가 능력을 얻었으면, 나라를 다스릴 그런 그 권력을 얻었으면 옛 것을 잊지 말아야지.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천자문의 바탕으로 그 내용을 주제별로 보면 충성이라든가 효도라든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의리에 대한 도덕과 역사의식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조정에 나와서 재상으로서 황제를 도와서 함께 하자고 했지만 결국은 나가질 않고 거절했습니다. 위나라는 46년 만에 아까 합종 연행이라고 하는 평화조약에 속아서 망하고 마는 거죠. 일설에 따르면 그 뒤에 종려와 그의 부인 사씨는 조선으로 건너와서 함경도 땅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서당을 열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종료에게서 배운 아이들이 그 대륙으로 가서 관직에 나가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는 고향으로 돌아오질 않아. 부모를 돌보질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 섞인 이야기로 종효에게 배운 자식이다. 조금 말을 바꿔서 종효 같은 새끼다. 더 말을 조금 더 변경시켜가지고 종갓나 새끼라는 말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광개토 대왕비를 보러 중국의 지안시 그 압록강변에 있는 그 지역에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압록강에 중국인 사공이 운영하는 배를 이제 타고 그 건너가 만포시거든요. 지안이 만포 제철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강가에 가까이 갔는데 느닷없이 뭐 젊은이들이 한 2사람 나오더니 돌팔매질을 하면서 이 종갓나 새끼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참 길이 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자문에는 여러 가지 갈래의 판본이 있습니다. 주역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 역천자문이라든가 조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진할역자 역천자문이 있고 한석봉이 그 초서로 쓴 초천자문이 있고 광주 천자문이 있고 모택동 천자문이 있고 김윤세의 심진 권강 천자문 등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조찬식 선생의 그런 글로벌 그런 천자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인성교육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상소문이고 왕에게 이제 계고장을 날리는 그런 시문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문학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문학 표현의 속성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은유와 풍자입니다.
뒤로 오면서 한문의 기초 학습서로서 그 성격이 바뀌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여 오늘에 이르게